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석경AT라는 회사를 다뤄볼 겁니다. 조금 재미있는 회사인데 제가 여러 차례 준비를 해놓고도 이번에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2000년도에 생긴 무기화합물 제조업체인데요. 경기도 안산시에 있고요. 2020년도 12월에 코스닥에 올라왔습니다. 기술특례 성장으로 올라왔었고 대표이사는 화학계통에 계시던 분입니다. 대표이사 임명섭 외에 특수관계자 해가지고 한 4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나칸테크노라는 일본 회사가 또 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무기화합물 나노 소재를 취급한다고 합니다. 나노라는 거는 뭔가 미래 기술처럼 오래전부터 그냥 쓰인 용어죠. 아이언맨 나노수트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통상 쓰이지만은 여러 단위 중에서 10억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사명에 쓰고 있고요. 요새는 펨토까지도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무척이나 작은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이 크기, 분산, 표면 처리, 정제, 4대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개발을 해왔다. 나노 제품을 도입했고 재료 생산했고 또 고기 소재까지 범주를 넓혀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적표를 보면은 이 상장 올라올 때 당시까지만 보더라도 매출 한 60억에 영업이익 한 10억 정도 나는 회사였습니다. 이걸 꾸준히 계속 봐도 별 차이가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었다. 물론 올라오고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사실 20년간 거의 그대로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공모 시장이 워낙 핫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리슬쩍 한투 통해서 100억 원을 공모를 했죠. 이것저것 유용하게 쓰겠다 발표를 했었고요. 회사가 공모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재무 구조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연금성 자산이 훨씬 많고 사실상 무차입 상태입니다. 자, 100억 미만 공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성공률이 100%죠. 밸류는 상관없이 저세상 더블로 나상 이렇게 갔었고 이후에 이렇게 싹 내려왔고 최근에야 이렇게 조금 다시 오르고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런가 이걸 보자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때 한번 보고 이때쯤 보고 이때 다시 본 것 같은데 여기서만 조금 득을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나노재료 뭘 하냐? 치과, 임플란트용 소재, 토너 외첨제, 코팅 소재, 실리카 소재, 화장품 등등 소재 전방이 엄청나게 다양하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시죠. 각각의 네, 제품에 대해서 상장 당시에 꽤 자세히 적어놨었습니다. 이게 덴탈 나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한 5% 정도 되는 시장이고 여기서 쥐꼬리만큼 점유율을 갖고 있다. 0.2%, 0.1%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자기들이 싼 가격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효과가 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전기, 전자, 소재, 토너, 외첨재 쪽인데 이쪽은 성장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점유율도 낮고요. 치고 들어가면 좋겠지만 애초에 시장이 좀 정체된 부분이 있고 기판 쪽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나 점유율은 낮습니다. 하는 얘기는 수율과 싼 경쟁력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화장품 소재 시장 역시나 성장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는 부분이고 점유율 역시도 그저 그렇다. 근데 보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하나같이 아이템에 대해서 어필하는 부분은 회사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걸로 치고 들어가서 이 낮은 점유율을 높인다. 치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업체들 쪽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태까지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실제 매출 구성을 보겠습니다. 치과, 덴탈, 여기랑 여기 쪽이랑 합해가지고 대충 한 40억 정도 나오고요. 실리카 15억. 나머지 기타 자잘하게 있습니다. 비중은 덴탈 관련 절반, 나머지 절반. 근데 재밌는 부분은 20년도까지는 사실상 매출이 거의 정체였는데 21년도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보니까 임가공 외 기타 쪽이다. 이걸 좀 더 찾아보면은 자성체 성능 개선을 위한 산화막 처리 관련된 부분이다. 그리고 이게 매출이 갑자기 왜 올라왔냐?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도 삼성전기와의 계약 관련 추정이 되고요. 23년도 2월까지는 일단 이렇게 간다고 나왔는데 이게 이후에 기간이 연장이 되는가 그거를 잘 봐야 되는 부분일 것이고 만약에 이게 다시 빠진다 그러면은 회사 매출액은 다시 5, 60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레벨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력 품목 외에도 이익에 좀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력인 덴탈 쪽 같은 경우에도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기타 쪽 위주로 매출이 올라오니까 이쪽 위주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분기로 뜯어보면은 이게 또 특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단 덴탈 쪽 아이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가경 외에도 이쪽도 같이 증가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분기 매출액이 한 30억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곱하기 4 하면은 대략 연간 120억 매출입니다.
자, 재미있는 점은 동사는 아이템에서 원재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봤을 때 비용 구조가 대략 원재료가 한 15% 정도 선이고 급여가 25%, 감감이 기타 수수료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총 한 70% 정도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예전 대비 이 구조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원재료 비율이 매출 대비 계속 더 내려갈 거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공시상에서 제품가나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춰보니까 별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과거부터의 이익률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런 원재료들은 아무래도 각종 상사들에서 조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국제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은 같이 좀 빠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공시되는 아이템별 부문지표를 보는 게 나을 겁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1년도부터 이렇게 올라왔다. 그리고 22년도 3분기까지도 보면은 누적 매출로 이렇게 골고루 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익도 같이 올라오는데 GPM 기준으로 거의 뭐 70%에 육박을 하게 되었죠. 이게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매출액이 붙게 된다. 그런데 판관비가 많이 늘지 않는다면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고정비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분기별로 쪼개봐도 매출액은 골고루 이렇게 순항 중입니다. 뭐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은데 그게 역으로 얘기하면은 몇 억씩만 붙어도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절대값으로 보면은 많이 높은 상태, 한 70% 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잘 살펴보시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보면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매출액이 올라가고 매출 총이익률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분기까지의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도 이런 개선세 업된 이후에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분기 매출 30억 곱하기 4 했을 때 대략 120억 정도. 그럼 연간 영업이익이 계산해보면 50억 정도 나올 거고, 23년도에 매출이 좀 늘면은 한 70억까지도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또 엄청 성장률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매출이 더 늘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회로를 돌려야 되긴 하지만은, 야, 20년 만에 이 회사가 드디어 갑자기 레벨업?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인데, 뭐 작은 업체가 하기에 따라서 뭐 재평가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이 예전부터 워낙 높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업체가 하기에 따라서 앞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할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사가 법인세 혜택이 사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약간의 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상장 당시에 회사가 추정 매출액을 제시를 했었는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60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120억이면 미스칠 수도 있겠는데 나오지 않았으니까 확인은 안 되고요.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맞췄거든요. 뭐 매출을 뭐로 늘릴 거냐 보면은 기존 사업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 말고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엄청 썰을 풀어놨었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그간 고정비 효과로 윗단에서부터 이제 이익률이 개선이 되면서 이 영업이익률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최근 22년도에는 레벨업 상태에서 머물고는 있단 말입니다. 이게 더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출이 붙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추후 성장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 5G용 중공 실리카 이쪽이 국내랑 해외 모두 연간 18%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동사가 현재 매출액의 한 2-3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드 테스트 중이고 스마트폰 플렉스볼 PCB 쪽으로 연계가 된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판 쪽이 나쁘지는 않았었으니까 약간 설득력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5G용 폰들도 계속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자, 5G 기판 필름이 밸류체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도 회사는 이쪽이 중요하겠죠. 삼성 전기랑도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삼성 쪽일 거고, 자, 다음은 별게 없을 것으로 생각됐던 토너 외첨제와 화장품 안료 쪽인데 여기서도 각각 매출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숫자가 막 팍팍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혹시나 붙어주면은 더 파괴력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덤으로 반도체 소재까지도 연구과제로 채택이 됐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작년에 기능성 원단, 실리카 관련해서 뭐 특허도 등록해놓고 뭔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공모 버블 이후에 이게 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간 매출액하고 이익은 분기마다 계속 이렇게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요 구간에서는 뭐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몇 군데서 약간 펌프질하면서 최근에 좀 올라온 모습입니다. 현재 레벨의 숫자가 유지된 상태에서 뭐 추가적인 매출이 붙어주고 이익 개선이 있게 되면은 주가가 더 튈 여지는 있겠죠. 일단 이 레벨이 여기서 꺾이지만 않는다면은
앞으로 붙을 거, 떠들 거는 뭐 검증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수두룩하게 떠들 것이고 미리 좀 다소 열광을 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부분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은 역으로 투자할 때 이제 주의점도 있겠죠. 회사의 규모 같은 경우에 너무 작고 아이템은 전망이 많고 다양한데 잘 파악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레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상태.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면은 뭐 부담이 좀 적을 텐데 최근에 좀 올라서 1500억이 됐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지게 되는 구간에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나노 붙은 것 중에서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지고 몸값이 막 팍팍 튀어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기대하는 것은 다소 요행수에 가깝겠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석경 AT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갑자기 20년 만에 회사가 빚을 봐서 고정비 효과 그리고 뉴 아이템으로 환골탈태를 기대해볼 수도 있는 상당히 재미있는 케이스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야,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